안녕하세요. 대출금리가 갑자기 2배로 올라서 대출이자 낮추는 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도 몇 년 전 3%대로 받았던 신용대출 금리가 지금은 6%까지 올라 부담이 커진 상태인데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은 모두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15년간 금융권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은행에서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금리 낮추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몰라 미뤄두고만 계셨던 분들도 유용한 꿀팁들 중간중간에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대출 때문에 고민되거나 개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 아래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셔서 본인의 상황을 자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는 무료 서비스를 10분에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 집 마련, 대출 갈아타기, 대출에 대해 궁금하셨던 모든 점들을 개인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아래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는 금리 인하 요구권입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나도 알고 있지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런데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기 귀찮아서 안 하고 있다. 또는 신청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 라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귀찮아서 안 하고 계셨던 분들은 은행에 꼭 방문하지 않아도 해당 은행의 스마트폰 뱅킹에서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 중에서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상품들을 확인해 요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신용대출 은행인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1초 만에 바로 금리가 내려가더라고요. 따로 서류 제출할 필요 없이 버튼 하나만 누르니 바로 적용이 돼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이걸 이때까지 눌러볼 생각을 안 했지? 라며 좀 허탈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눌러서 0.5%를 내렸고요. 몇몇 은행권 같은 경우는 은행 지점에서 심사를 하는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신청하고 조금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리나 요구권 신청한다고 해서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 금리가 오른다거나 거절이 된다고 해서 신용 점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 돼도 본전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에 대해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해 봤는데 소용이 없더라 하시는 분들은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하기 전에 신용등급 올리기 해 보셨을까요? 은행에서는 나이스 KCB 등급과 당행의 내부 거래를 통해 개인 신용등급을 산정을 하는데요. 외부 등급인 나이스 KCB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이버페이나 토스 등의 어플을 이용해 내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도 있고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플랫폼 안에서 자세하게 안내가 됩니다. 저는 네이버페이에서 은행 및 카드사 거래 정보 연동, 즉 자산 연결하기를 통해 나이스 신용 점수를 10점 올렸습니다. 이 이외에도 자동으로 통신비 3개월치 사용 내역 제출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과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하여 점수 올리기가 가능합니다. 연결만 해도 신용 점수 올리는 방법들이 많으니 적용해 본 후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대환 알아보기입니다. 대환이란 대출을 갈아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으로 내릴 수 있는 금리는 사실 한정적입니다.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상금리로 이루어지는데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한다고 해서 기준금리 인하기에는 조금 금리가 내려갈 수는 있지만 A라는 기준금리 자체를
현재보다 현저히 낮은 B라는 기준금리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상금리 또한 원래 등급이 좋으셨던 분들은 금리를 낮추는 것이 제한적이실 거고 1, 2등급 정도 올린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출 자체를 갈아타는 방법을 추천드리는데요. 요즘은 대출 이동 제도가 생기면서 더욱 대출을 갈아타기가 쉬워졌습니다. 대출 또한 상품이기 때문에 경제 금융 상황에 따라 낮은 금리를 제시하거나 한시적으로 특판 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은 한 번 받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알아보며 나에게 맞는 유리한 상품이 있다면 갈아타기를 통해 금리를 낮추는 것이 가장 금리를 많이 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직장인 신용대출의 경우 내가 계속 써왔던 은행보다는 우리 회사와 연계되어 있는 은행에서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임직원 특화대출 이런 식으로 신용대출의 경우 특화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나올 수 없는 금리와 한도를 특화대출을 통해 단체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대환하시거나 또는 신규로 알아보실 때 회사 연계 특화 대출을 하는 은행이 있는지 회사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보통 30년에서 50년 가까이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한번 정해졌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 은행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대출을 받고 3년이 지났다면 주담대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은행에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DSR 등의 제한사항이 없다면 금리가 낮은 다른 은행으로 같은 한도 내에서 갈아타기를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혹시라도 DSR 한도가 초과되어 일부 상환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 구입 자금으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자금은 상환 용도, 즉 대환이 가능한 상품이니 정책 자금 상품으로도 갈아타기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는 30년, 40년 이렇게 쭉 고정금리가 없습니다. 정책 자금만 3, 40년 고정금리로 가능하며 혹시 처음에 대출을 받으셨을 때 5년 고정 후 이후에 변동금리로 변경이 되는 혼합금리를 사용하여 은행권에서 2에서 3%대 금리를 사용하시다가 현재는 5에서 6%대 금리가 되어 이자 부담이 크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 장기 고정 상품인 정책자금이나 현재 시중은행에서 저렴한 혼합금리로 갈아타시기를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 은행을 알아보냐?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금융감독원 사이트 이용.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내 금융상품 한눈에 그리고 대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상품으로 클릭을 하면 은행별 금리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에 공시되지 않은 상품도 있고 내 상황에 맞는 대출인지 다시 한번 체크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 사이트를 참고하여 직접 전화를 하거나 근처 은행에 발품을 팔아 알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대환 대출 비교 플랫폼 이용입니다. 직접 여러 군데 알아보기 힘드시다면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등을 이용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출 상담사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대출 상담사는 어디서 알아볼 수 있냐? 재테크 카페 또는 네이버에 우리 동네 대출 상담사라고 치시면 대출 상담사를 연결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또는 집 근처 부동산 소장님들을 통해 대출 상담사를 소개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출 상담사를 이용하면 비용 발생하는 거 아니냐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출 상담사는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은행을 갈아탈 때 나오는 비용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3년 이후의 대출이라면 대출 일으킬 때 발생하는 세금인 인지세 약 75,000원, 대항금액에 따라 더 적게 나오실 수도 있고요. 기존 대출 설정에 대한 말소 비용 6만 원 수준,
그리고 등기부 변동으로 인한 채권 매입 비용 등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신규 대출을 실행할 때는 대출 금액 설정 비용, 즉 근저당 설정 비용 같은 경우는 실행하는 은행에서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세 번째, 대출 상환하기 또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바꾸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보통 3년이 지나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데요. 이 기간쯤 되면 내가 매월 상환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원금을 돈이 생길 때마다 상환하여 원금 자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일반 신용대출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요.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쓰게 된다, 없애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지출 통제가 잘 되시는 분들이라면 한도 대출인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재테크하는 데는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별 대출인 일반 신용 대출보다 한도 대출인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보통은 높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대출 상환을 해서 이자를 줄이고 싶어도 가계대출 규제 때문에 한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갚아버리면 다시 한도를 늘리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이 아닌 일반 대출을 상환하기가 매우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DSR에 무리가 없다면 일반 신용대출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갈아타고 자금이 생기실 때마다 빠르게 마이너스 통장을 상환하여 쓰지 않도록 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자가 나가는 것이 아까워 저축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대출을 상환하는 의외의 장점도 있더라고요. 15년간 금융권에 종사하면서 알고 있으면 돈이 되는 정보들을 컨텐츠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적금부터 미국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까지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 꿀정보들을 같이 공부할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